공부란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복잡한 경제 유세 내용이 들린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해서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의 대화를 알아듣게 된다든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단순한 자격증 공부가 아닌 인생의 해상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 해상도 업그레이드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부메랑 여러분, 부동산은 메가랜드다 여러분, 오늘도 더 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여기는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쫑디 이종호입니다. 메꾸라 23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메꾸라 방송, 정말 저 DJ 쫑디가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특별편입니다. 벌써 이제 스튜디오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바로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생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메가랜드에서 실제로 수강하고 이번에 합격까지 해내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지난 설명회 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합격생 분이신데요. 완전 고득점자. 1차 평균, 강의 시간도 많이 얘기했죠. 1차 평균이 무려 95점. 1차 4개 틀린 거예요. 2차 평균 무려 84점. 우리 고득점 합격자 이도은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지난 설명회를 못 본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도은님의 간단한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랜드를 통해서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초시 동차로 합격한 이도은이라고 합니다. 그 상품은 우리 저는 평생 합격 책임장을 들었습니다. 그 공부는 7개월. 맞습니다. 만으로 7개월을 하신 거니까 몇 월달부터 시작하신 거죠? 3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3월 말에 시작해서 7개월. 진짜 조심했죠? 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거 지난 드디어 우리 섭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메꾸라 방송 때도 한번 소개되었던 화제 인물이죠. 고3의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 수능을 안 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선택한 화제 고3 수험생, 현역 고3 아직 졸업도 안 했어. 민동현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메가랜드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33회를 합격한 고3 수험생 민동현입니다. 이게 리허설 하면서도 너무 대견해서, 정말 사실 뭐 이렇게 TMI이긴 한데 저희 이제 첫째가 이번에 고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3이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대학교 1학년 가는 나이니까 저희 애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만 딸내미가 비교도 되면서 이번에 우리 민동영 합격생님, 사실 우리 지금 부모님도 와 계세요. 부모님도 밖에 스튜디오 밖에서 저희 인사도 나누고 제가 축하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참 대견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메꾸라 방송 때 33회 합격자 연령대 얘기하면서 이번에 메가랜드에 고3 합격생이 있다. 난 진짜 100개 될 줄 몰랐어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영상 편지로 남겼고, 정말로 우리 메꾸라에 이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민동현 합격생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민동현 합격생이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이지만, 이분은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먼저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을 테니까 부모님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일단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편이라 아버지는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딱히 뭐 없으셨는데 어머니가. 그럼 아버지는 반대가 1도 없었어요? 네, 딱히 뭐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혹시 자녀분이, 그러니까 형제가 어떻게 돼요? 동생 밑으로 2명인데 2살 동생, 여동생 하나 있고 9살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어요. 약간 차이 터울 나는 남동생 있고. 그러면 2남 1녀 중에 장남이구나. 네. 맞이 있는데 아버지는 뭐 반대를 전혀 안 하셨고. 네. 어머니는? 어머니가 이제 제가 대학 가는 걸 원하셔서 반대하셨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냥 동윤 씨가? 네. 그래서 그냥 어머니 설득해가지고 네.
어머니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설득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설득을 하려면 결정적 한방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적 한방 일단 제 학교 성적을 얘기했어요. 학교 그러니까 성적. 궁금해. 학교 성적 어때요? 이 상태로 이제 높은 대학을 못 가는 성적이니까 한 2등급 중반 정도였거든요. 잘했네. 진짜 공부 잘했네. 근데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가니까 저도 문과인데 문과로 그래도 되나 해가지고 어머니가 동차 합격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그냥 저도 이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31회 때 합격을 하신 네. 분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쌤들이라든지 뭐 메가랜드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뭐 교수진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어머니가 설득을 하고 나서는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나? 네, 좀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동현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이 결정을 한 게 고2 때부터 한 거죠? 네, 고2 이제 6월달 중반부터 6월달 중반. 고2 6월달 중반에. 네,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나도 해보자 하고 이제 좀 자신만만하게 이제 4개월 동차 해보지 뭐 이러고 4개월 동차 했지만, 미쳤구나. 네, 현실적으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냥 2차 포기하자.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그럼 동차를 했다는 얘기네. 네. 고2 때. 네. 그러고 이제 1차만 해서 1차 딱 붙었죠 이제. 혹시 점수 기억납니까? 네. 고2 때 여러분들은 지금 18세 현이에 일단 1차는 당시 18세였으니까 네. 당시 18세 그 부동산 학교론과 민법 점수는 어떻게 됐었는지. 부동산 학개론 77.5점이었고 와, 잘했네. 네, 이게 부동산 학개론이 학교 과목이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경제 뭐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개론 좋은 점수 맞았는데 민법이 너무 생소해서 너무 어렵지. 42.5점으로 딱 점으로 붙었어요. 와, 그러니까, 775 425 이렇게 해서 네. 평균 60에. 네,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의신청 2개가 딱 들어가서 그걸로 딱 붙었어요. 우리 동현이는 운도 좋네. 33회 때는 2차를 치신 거네. 네. 그러면 2차 점수는 이제 금방 이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공개를 좀 하신다. 중개사법이 82.5점, 82.5. 공법이 47.5점, 47.5점. 공시세법이 52.5점.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운 좋게 또 잘 붙었네요. 그래도 2차는 그래도 약간 점수는 여유가 조금 있긴 했네. 네네. 1차에 비해서 딱점은 아니었네요. 일단 첫 도전이셨고 초시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점수인데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좀 잘하셨던 편이었는지 우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계기부터. 계기는 원래는 전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다 부동산과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도 80%가 부동산이고 투자 쪽에서도 그렇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쌓을 겸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인이 다니시던 직장을 접고 네. 다니시던 직장을 과감하게 접으셨나요, 그냥? 네, 퇴사를 하고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해서 전업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점수대가 거의 상위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 상위 1, 2% 안에 드는 점수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은 등수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점수가 공개된다면 제가 감히 장담컨대 1차 과목 점수는 상위 1% 이내일 것 같고요. 상위 1% 이내일 것 같고 2차 과목 점수도 감히 상위 한 3, 4% 이내는 아닐까. 전체 과목 점수를 평균을 내더라도 상위 1, 2% 점수대 들어오는데 학창시절에 상위 1, 2%는 드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근데 전 과목을 다 잘한 건 아니었고 진짜 암기 과목 관련된 거는 늘 1등급 늘 잘 봤었는데 이제 다른 수학 쪽이 좀 부족해서 수학이나 국어 쪽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 잘하지는 못했고 그냥 암기 관련된 가장 잘했던 과목은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 기준으로는? 근데 저는 다 한국사나 그냥 그런 사회과학 쪽 약간 그쪽은 국어는 근데 외워서는 안 되는 거여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웠을 때 그런 한계. 영어는 학교 시험은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외워서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자신이 있었고. 네, 암기 과목은 다 그러면 자신. 수학과학은 잘 못했을 거고. 네. 문과.
맞습니다. 전형적인가 체질. 맞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이렇게 뭐 1%, 2% 정도 수준에는 아니었 전체. 네,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다. 일단 두 분 다 일단 높은 점수로 뭐 이번에도 높은 점수로 합격하셨는데 공부하시면서 좀 젊으신 분이에요. 이제 여기는 어쨌든 올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 되고 여기는 20대 중반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반이 되는데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인 중개사 공부가 저희 이제 저희 중년들은 뭐 집을 한번 사본 적도 있고 팔아본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내본 적도 있고 등기부를 본 적도 있고 한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 공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뭐 슬럼프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돈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점이 좀 어려웠던?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아예 베이스가 없었으니까 처음 도전을 하는 거라서 되게 다 낯설었어요. 다 낯선 그런 단어들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인강생이다 보니까 저를 이끌어줄 선생님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었던 과목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왜 암기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암기로 해결을 안 되는 과목. 이 과목은 내가 정말 그동안 이제 학창 시절 통틀어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다 싶은 과목은? 일단 다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 세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세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법. 세법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근데 이게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다 있는데 같은 주택이어도 그 주택의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그렇죠. 거 주택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세율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서 외우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초반에 계속 외운 것 같은데 이랬는데 헷갈리니까 다시 또 비교해서 외우고 그랬는데 세법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과목이 세법. 우리 동현이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비쌀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용어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나이 때 그래도 좀 많이 어리긴 하잖아요. 많이 어리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사전에 용어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공부했고. 사전 같은 거 찾아보고. 네, 그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면서. 뭐 네이버 검색 이런 거. 네, 다 찾아보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걸 읽히질 않아가지고. 네, 이해를 못하겠어서 뭐 이게. 최고, 뭐 철회 이런 게 각하 이런 게 다 모르겠으니까. 단어를 다 찾아보면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1차 때 민법이 정말 어려웠고 2차 때는 이제 공시법에서 등기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버리라고 안 맞아.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1차에서는 민법, 2차에서는 등기법.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현이는 내 느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한 것 같냐면, 그러니까 뭐 외국어 시험을 외국 자격증 시험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지. 일단 내용도 어렵지만 용어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영어 뭐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듯이 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동현님은 아마 슬럼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주변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좀 얘기가 통하는 게 있는데 이건 오로지 저 혼자만 준비를 하는 거니까 좀 외로웠는데 이번에 2차 준비했을 때 7월 8월쯤에 중요한 시기인데. 제일 중요할 때 슬럼프가 와가지고 독서실은 매일 갔어요. 매일 갔는데 가서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짓하게 되고 강의도 듣기 싫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좀 슬럼프가 세게 왔었어요. 슬럼프가 온 이유 같은 건 뭐라고? 아까 뭐 이렇게 혼자만 또 좀 동떨어진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컸나요? 네,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할 창구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도.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머니랑 그래도 상담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로지 제 공부니까 묵묵히 그냥.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슬럼프는? 좀 강박 느끼게 하려고 스스로 좀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안 그래도 대학 안 가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 애들 그때가 이제 다 대학 어디 쓸지 정하고 그렇지.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저 혼자 이제 안 하고 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볼 면목이 없다, 이거 이러면서 스스로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너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너 큰일 난다. 본인한테 스스로 주문 같은 거.
그 비싸지 않을까요? 저도 있죠. 저는 전업으로 공부했으니까 난 돌아갈 곳이 없다. 이거 합격해야 네. 된다. 저도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참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이제 물론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공부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여유를 갖고 공부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강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약간 간절함.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게 아마 저걸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분 다 한 분은 너무 고득점을 합격하셨고 또 한 분은 지금 스튜디오에 부모님이 진짜 아버님 어머니 다 와 계십니다. 다 인사드렸는데 합격하고 기분이 정말 좋았을 텐데 합격했을 때 기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딱 가채점 했을 때를 그 기분. 네. 그 상황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 일단 공법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해야. 공법을 딱 시험지를 딱 폈어요. 예. 피고 제가 모르는 걸 째끼면서 시험장에서 했거든요. 알고 푼 게 16개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 와, 난 끝났다 이제. 공법 꽈락인 채로 게임 끝나겠다 하고 공법 넘기고 공시세법으로 들어갔는데 공시법까지 괜찮았거든요. 세법에서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고 넘기면서 부는데 이게 끝났구나. 분위기 쎄했구나. 그래도 한 시험지 5번 6번 계속 봤거든요. 왜냐면 풀리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아는 거 하나씩 체크. 오히려 시간이 남아버렸구나. 정말. 네. 그래서 중개사 1번 보고 막 공법 5번 6번 보고 공시세법도 5번 6번 보고 아주 딱 채점을 하는데 중개사 점수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개사는 고득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법도 채점했는데 꽈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마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저 태우러 오셔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채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한 12문제 중에 한 3개인가 4개만 맞으면 합격인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세법에서. 그래서 이제 딱 가채점 했는데 합격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아빠랑 서프라이즈로 떨어진 것 같다. 엄마가 한번 채점 해줘 이러면서. 약간 표정 관리하고. 네. 엄마 채점 했는데. 왜 그런 장난 쳤을까? 좀 엄마 놀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좀 아빠가.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는 그때 엄마 표정은 좀 약간 굳어 있긴 했죠. 네, 굳어가지고 엄마가 저보다 더 떨려 보였어요. 채점만 해주면서. 근데 채점했는데 합격이 뜬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우시고 그러면서. 울음이 날 것 같아. 네. 왜냐면 어머니도 어쨌든 처음에 반대를 하셨다가 어쨌든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더 그런 게 심하거든요. 이게 우리 애가 1년이라는 아니면 공부를 2년 하신 거잖아. 어쨌든 어릴 때부터 2년 하셨는데 혹시 안 되면 이게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또 이제 학과 공부를 안 했고 일단 학교 공부를 안 했고 더 못된 짓 했는 엄마한테 물론 기쁨은 2배가 됐겠지만 합격했을 때 기분, 합격했을 때 상황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빠가 데리러 와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저랑 집에 같이 가면서 이게 생각은 했어요. 합격했구나. 합격은 했는데 예상했는데 좀 약간 그냥 점수 때문에 점수가 궁금하다? 약간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이 거의 확실해도 점수가 안 나오면 속상하죠. 네,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근데 또 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합격은 했고 점수가 궁금하다 이 생각으로 집에 가서 혼자서 채점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그래서 기분 좋게 일단 친구들한테 전화를 싹 다 돌렸어요. 네, 합격했다 해서 다 연락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언니랑 배달시켜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진짜 기절했어요. 그 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시험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머리를 써서 그런지 피곤하더라고요. 녹초가 됐구나. 네, 쓰러졌어요. 당일날 뭐 했어요? 당일날 부끄럽긴 하지만 족발을 시켜서 아버지와 술을 한잔 했습니다. 뭐 부끄러워. 법적으로 술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죠. 지금은 됐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아버지랑 먹는 건 괜찮아. 네, 그쵸. 아버지는 주사가 있나요? 저 주사는 없어요. 없어.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좀 착하다.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네, 아빠 되게 자랑스러워해가지고 막 합격증 나면 카톡 푸사해 놓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이 많이 좋아해 주셨죠. 엄마가 되게 좋아했고 아빠는 처음에는 그냥 축하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아빠가 처음에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차, 2차 동시에 합격을 무리다. 해라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시험이고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처음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좋은 점수가 나와서 아빠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때 또 그 뭉클함이 좀 있지 않나요? 그쵸. 이게 내가 뭔 걸 맞아요. 이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 가족들이 좋아해 줄 때 왜 네. 이렇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시험 치면 이렇게 학창 시절에 시험 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이게 내가 좋은 거 그때는 저희가 뭐 좋은 건지도 잘 몰랐는데 부모님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전이 돼서 내가 오히려 좋았던 게 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전 솔직히 좀 그래도 하면서 크면서 이제 그래도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또 이번에 한 번은 그래도 해봤구나. 큰 효도야 큰 네. 효도 한 방에 한 거야. 네, 그래서 한 번은 해봤군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합격하고 난 이후 이제 우리가 10월 작년 이제 시험은 33회 시험은 10월 29일 날 시험을 네. 쳤고 11월 30일 날 발표가 났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제 딱 한 달하고 조금 지난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난 두 달 동안 뭐 하셨는지 합격하고 난 이후에. 합격하고 나서 솔직히 바로 일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로 진입을 하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자격증을 공부를 최근까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공부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번 털어볼지. 이 자격증을 땄으니까 저는 이쪽 일을 꼭 해보고 싶은데 미련이 남거든요. 저는 안 하면. 그래서 근데 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로 못 하겠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쪽으로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간절함이 좀 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미련도 많이 남고 그런 상황. 네. 고민하고 있구나. 네, 고민 중이에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렇게 오래 가져보는 것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동현이는 시험 끝나고 두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시험 끝나고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좀 많이 놀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대로 못 놀고 또 막상 놀려니까 또 어릴 때 노는 거 전엔 좋아했는데 또 막상 놀려니까 놀 게 없는 거예요. 노는 것도 힘들고 막. 노는 게 왜 힘들어? 이게 놀려니까 노는 것도 일이에요, 진짜. 그래. 네. 그래서 그냥 하던 거나 하자 하고 그냥 대학 다시 가고 싶어졌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시 가고 싶어졌어요? 추석 때 이제 그냥 어른들 얘기 듣고 뭐 하다가 추석이란 게 우리 작년 추석을 말해요. 네, 작년 추석 때 얘기 듣고 이제 대학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도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러고 시험 끝나고 한 3일 뒤부터 이제 메가스터디 이런 거 해가지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능 공부를? 네, 3, 4일 뒤부터 시험 끝나고. 그러면 그러면 현역들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재수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재수는 아닌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현역이죠. 그렇지. 이제 대학 공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목표 대학이라든지 목표과가 있나요? 높긴 한데 그래도 건대 부동산학과가 정말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일단 목표긴 해요. 거기가. 꼭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부를 하다가 한 번 더 이제 올해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자신 있습니까? 일단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랑은 기분이 어때요?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어쨌든 두 시험 다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게 지금 수능 다시 준비하는데 원동력이나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좀 글 읽는 실력이 좀 늘어났는지 이게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에서 좀 늘어났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시험을 내려놓기 전보다 더. 그래서 그걸로 좀 도움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같으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 공부를 했었는데 바뀐 순서를 이제 지금 약간 아쉬우면 후회가 남진 않는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도 지금 같은 선택을 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붙어서 뭔가 아쉬운 거지 이게 안 붙었으면 네. 아쉬운 기분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순서가 바뀌었어도 일단 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졌으니까 더 맞아.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우리 메가랜드 상품 중에서요 평생 책임당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제 과정인데요. 평생 책임당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평생 책임당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동현이는 엄마가 추천. 네, 어머니가 추천하신 것도 있고 이제 환급 100%니까 이제 지금 투자해서 원금 회수한다는 마인드로 이제 아 좋네. 네, 그걸로 네. 그럼 다른 타사하고 비교도 안 해봤겠네요. 네. 엄마 선택한 기준에 네. 따라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받고. 메가랜드라는 회사는 이제 고3이 볼 때는 어땠나요? 어떤 그 메가랜드라는 회사 이미지? 일단 이 계열사에서 메가 스터디가 있잖아요. 있죠. 이제 메가 스터디가 이제 가진 입지가 업계 점유율이 네. 막 70% 80%거든요. 저 잘하네. 지금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갔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 1등이어서 당연히 메가랜드도 1등이지 않을까 하고 그냥 다른 거 쳐다도 안 보고. 잘 왔어요. 우리 동은 씨는 그 평생 책임당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또 타 회사와 상품과 좀 비교를 해봤었는지. 일단 저는 메가랜드만 봤는데 그 이유가 각 과목마다 유명한 1타 강사님들을 먼저 추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의 선택을 하고 어디 계시나 봤는데 다 메가랜드에 계셔서 다른 타사의 상품은 안 받고 그냥 메가랜드만 보고 거기서 평생 합격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2시간 땅도 있었고 한데 평생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근데 저는 전업이니까 2시간 땅은 아예 신경을 일단 안 써 고려를 안 했고 강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네, 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자신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떨어질지 붙을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붙었지만 그래서 떨어져도 다음에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원했고 그리고 유료 특강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들으면서 나중에 추가 결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곧 이제 환급 연재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월 28일 내일. 2월 네. 두 분 다 2월 28일. 2월 28일 꼭 나갈 겁니다. 꼭 나갈 건데 근데 축하드리고 환급 받으시면 우리 돈님은 뭘 하실 건가요? 저는 갖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싶습니다. 뭐 갖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돈 들어왔을 때 그때 갖고 싶은 거. 네, 바로 먹고 싶은 거. 그냥 치킨 지금 치킨 먹고 싶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딱 돈 들어왔을 때 딱 생각나는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사고 싶어요. 동현님은 이제 환급금이 들어오면 2월 28일 날 들어오면 뭐를 하고 싶으세요? 독학재수학원 비용을 이제 그걸로 다 내고 이제 남는 돈 그냥 어머니 드리려고요. 어머니 더 좋아하시겠네. 환급금으로 공부하는 데 쓰고 어머니 선물로 드리겠다. 네. 근데 좀 아버지 섭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반대도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그 합격도 이렇게 데리러 와서 또 축하도 먼저 해주셨고 한데. 뭐 어머니가 드리면 이제 같이 쓰시지 않을까. 집에 경제권을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예, 그러면 우리 근황 토크 그리고 이 숏 인터뷰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공식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는 DJ 이종호의 메가랜드의 뒷담화 시간입니다. 이번 뒷담화 주제는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지만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합격한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공인중개사 직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20대 이제 극초반. 네. 극초반도 아니지 이제 20살 20대 중반 앞으로 이제 차세대 우리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 중개업 시장을 갖다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업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뭐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는 돈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공인중개사 직업은 어떤 직업 같고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해서 먼 미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하락기가 있지만 반드시 상승기는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나 투자라던가 아니면 거주하는 곳이라던가 다 부동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지속이 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부동산 중개를 담당을 하는 직업이니까 앞으로도 전망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공부하실 때 어쨌든 제가 아까 1% 얘기했는데 1% 극초반일 겁니다. 아마 저 실무 나가셔서도 중개 실무 나가셔서도 1%에 들 자신 있습니까? 한다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독하게 공부할 때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인드로 해야죠. 동현이는 일단 큰 결정을 하셨는데 수능을 차치하고 수능을 전폐하고 중개사 시험에 이제 도전해서 이렇게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루었는데 본인도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중개사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네,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네. 뭐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간 쓸 수 있는 뭐 정년퇴직이나 뭐 언제든지 솔직히 좀 그 해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퇴직률이 네, 많아요. 근데 이게 확실한 보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나라는 좀 우리나라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중개해 주는 게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장이 안 좋더라도 다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 결혼 시간에 배웠던 경기 순환. 네. 부동산 경기는 회복 상향, 맞아요. 후퇴 하향. 또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개로 순환하니까 반드시 후퇴 하향이 있으면 회복 상향이 있을 거니까 수축 국면이 있으면 확정 국면이 있을 거니까 좋을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격증 활용 이제 바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활용 어떻게 한번 활용할 것 같다. 아니면 계획은 어떻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주저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쓰게 된다면 바로 개업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배운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하던가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 저기 동현 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는데 정하지 마 아직 정하지 마. 네. 회사 다닐 때 뭐 스펙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또 뭐 아니 취업이 잘 안 되면 밑에서 이제 일 계속 배우다가 제가 이제 개업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나요? 네, 지금 개업하신 상태예요. 자격증 따시고 한 1년 뒤에 바로 개업하셨어요. 어떻게 요즘 좀 힘들다 그러죠? 네, 요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도 손님 오전하는 것 같은데 내 보니까. 네. 전화는 자주 하더라고요, 손님이랑. 그러면 또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하시니까 좀 약간 배우는 부분도 좀 쉽게. 네, 충분히, 네. 그럼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부동산학과라든지 대학 공부를 좀 더 일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자격증 일단 약간 묵혀둬야 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도 참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두 분 다 저는 좀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두 분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청취를 한다면 정말 저 감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득점을 나도 저렇게 고득점 맞아서 저 자리에 내가 1년 뒤에는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수험생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동현님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끝이야. 진짜 젊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니죠.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했고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고 더 중요한 건 그걸 결과물로 이루어냈다는 게 너무 대견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 서울대는 1년에 뭐 그래도 한 5,000명씩 가거든요. 네. 5,000명씩 가는데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5,000명씩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좀 마음껏 자랑도 좀 하시고 청취자들 하여금 약간 재수 없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자랑질이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좀 당당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제가 뭐 뒷담화 주제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부동산 쪽으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잊었으면 안 되는 게 공부할 때 그 어떤 그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그때 열정, 그 열정 갖다가 중개 실무 나가셔서도 그 열정의 한 50%, 70% 정도만 발휘를 해도요.
업계에서 10%는 충분히 들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최고는 항상 힘들거든. 최고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번외 뒷담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합격생이 나와주셨으니까 번외 뒷담화. 자, 우리 메가랜드의 이런 점이 너무 좋았다. 나는 우리 메가랜드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들으셨고, 그죠? 한 7, 8개월 들으셨고,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엄마도 1년 들으셨고, 본인은 이제 어쨌든 2년, 해수로 2년을 들으셨으니까, 메가랜드의 어떤 좋았던 점, 아니면 아쉬웠던 점, 아니면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 거, 뭐 좋았던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메가랜드 이런 건 좋았다. 저는 일단 강사진이 좋다는 거, 강사력이 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강사진이 좋으니까 공부할 때도 진짜 교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없었고, 그리고 메가랜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한 과목이라도 저랑 안 맞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면 다른 데서 뭐 단과를 끊어서 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비용도 더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교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도 써야 되고, 그런데 메가랜드 내에 다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럴 시간이나 돈을 안 써도 된다라는 점, 그거 좋았어요. 그러면 좀 아쉬웠던 점 어떤 거 있어요? 아쉬웠던 점은 아니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그 커리큘럼 중에서 백선을 조금 늦게 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백선을 뭐 이렇게 또 커리큘럼상 백선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왜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백선 교수님들 거를 다 풀었었는데 이게 여러 번 회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은 회독할 시간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있고 더 빨리 그 문제를 보고 싶은데 약간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과목별로 3분 계시면 3분 교수님 백선을 다 풀었습니까? 그 동영 모의고사는 다 풀었고 강의도 메가랜드 교수님 건 다 풀었어요. 와, 동영을. 그러면 좀 물샐 틈이 없어지겠네.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도. 네. 약간 수비가 완전 완벽한 수비가 됐었겠네. 그러면 장점은 일단 교수진.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은 백선이 좀 늦었다. 우리 동현이는 이제 2년 동안 우리 메가랜드를 이용해 주셨는데 VIP신데 어머니까지. 좀 좋았던 점은 어떤 거예요? 일단 전국 모의고사 컨텐츠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도 많이 없고, 그지? 네. 퀄리티가 좋았었어. 또 메가랜드에서 좀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그 메가랜드 스윗메가 어플에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어느 과목을 부족하게 공부했고 이걸 좀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조금 줄인 다음에 부족한 과목 메꾸자. 약간 이러면서 좀 계획을 좀 세세하게 잘 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가 팀공 그 앱에 있거든요. 그게 좋지. 네. 근데 저는 못 해봤는데 왜 못했죠? 나이대가 10대여가지고 2030 뭐여라 못 들어가고 4050 뭐여라 그래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봤는데 그래도 있었으면 그래도 주변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힘내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개설해보지. 10대 뭐여라 이렇게 엄두를 못 냈어요. 누가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 네. 그러면 좋았던 점은 이제 전국 모의고사 퀄리티가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간 측정, 앱의 시간 측정 프로그램이 좀 좋았었는데 팀공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활용 못해도 좀 아쉬웠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모의고사는 몇 번 봤나요? 제가 전국 모의고사. 그 3월부터 5월까지는 안 받고 그 뒤에서 한 6월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밀린 거는 6월 때 이제 딱딱딱 보고 나머지는 달마다 맞춰서 계속 봤어요. 끝까지? 네. 점수는 괜찮게 계속 나왔었어요? 네, 본시험에서 보단 높게 나왔어요. 본시험보다 오히려 모의고사 높게. 우리 도원 씨는 모의고사 계속 보셨죠? 네, 저도 다 봤어요. 5월부터 시험 볼 때. 실제 점수가 너무 좋아서 모의고사 점수랑 차이는 어땠었어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가 더 좋았었어요. 모의고사가? 네, 모의고사가 더 좋았고. 모의고사 때 개론 100점 맞은 적 있습니까? 네. 100점 맞은 적 다 한 과목씩은 있을 수 있을지. 민법도 100점 맞은 적 있고. 근데 민법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다 늘 90점 이상이었어가지고. 공법도 100점 맞은 적 있고. 중개사법도 100점 맞은 적 있고. 약간 그렇게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그랬었어요. 오케이. 정말 뭐 좀 든든합니다. 오케이.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을 직접 선정해봤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니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 사연은요, 이도훈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가 자격증을 따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검색해서 어떤 교수님으로 들어야 할지 알아보고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광고도 많고 해서 선택이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 공부하다 보니 나에게 어떤 교수님이 맞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메가랜드가 강사력이 좋다고 하는데 강사력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교수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사 선택의 기준은 상당히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하고 있고, 사실 그 사이트 선택을 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사이트 선택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강사진 선택인데, 일단 고득점을 합격하셨고 또 우리 정말 젊은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 주셨는데, 강사 선택의 기준 이런 부분은 내가 그 1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우리 수험생들이 꼭 생각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후배들한테 시행착오를 좀 줄여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 도훈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메가랜드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분이라서 솔직히 어떤 분을 선택을 해도 당연히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랑 잘 맞는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 계속 웃고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수업이 좋아서 이종호 교수님 수업을 선택했고, 물론 강의를 너무 잘해주시는 면도 있지만, 그래서 즐겁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래서 본인이랑 잘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강의를 보통 이제 이렇게 듣는 스타일이 두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이 있고, 미리 다 듣고 기다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본인은 어땠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밀려 있었으니까 그치, 그냥 3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다 듣고 이제 진도 따라잡고 나서는 강의를 아침마다 기다렸죠. 기다려. 언제 뜨나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오후에 뜨면은 바로 강의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강의가 기다려졌었나요? 그럼요. 전 재밌었어요. 교수님 수업이. 그러셨구나. 강사 선택의 기준, 물론 어머니가 선택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 일단 그럼 저였으면 이제 어머니 선택 안 하고 저였으면. 좋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강사님마다 이제 샘플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한두 개씩만 들어보면서 모든 강사님들 거를 들어보시고 좀 나를 재밌게 해주고 또 수업을 빡 진행할 때는 이제 좀 진행 잘해주시고 이해를 잘 시켜주시는 그런 교수님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루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는 또 하고, 또 이렇게 좀 재밌게, 아니면 좀 풀어줄 때 좀 풀어주고, 요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한 학문을 좀 재미있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 더 굳이 추가하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강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화제 전환도 좀 해주고, 약간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메가랜드의 대표 슬로건이 강사력이 합격이다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1타 강사.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현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1타 강사는 과연 뭘까요? 일단 사람마다 이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 있고 안 해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공부 습관부터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사가 1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셨던 사전에 많이 하셨던 분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나 공부를 손 오래되신 분이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좋은 강사다. 우리 도훈님은? 쉬운 내용이든 어려운 내용이든 누가 듣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1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쉽게 다가올 때 좀
좋은 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책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내용도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싶은 것도 있고 쉬운 내용인데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1타 강사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나를 합격시켜 주신 분은 다 1타 강사 아닌가. 맞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합격시켜 주신 분은 누구한테든지 자랑스럽게 추천해도 사실은 내가 사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내 합격이 바로 그 검증이 된 거니까 앞으로 우리 두 분도 이렇게 그렇게 검증을 이미 거친 사람이니까 많이 추천해 주시고 피라미드처럼 그런데 3명 4명씩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강사 선택을 고민하는 수험생들한테 한마디씩 한번 해줄까요? 우리 영상 편지처럼 후배님들 이렇게 시작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원 씨부터. 후배님들 좋아. 솔직히 그 메가랜드 내에서는 어떤 교수님을 선택을 해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샘플 강의 같은 거 보시고 본인이랑 맞는 교수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현이도 한번 후배님들 이렇게. 후배님들 이제 다 강의 한 분씩 다 들어보시면서 샘플 영상 다 들어보시면서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교수님 찾아서 재밌을 땐 재밌고 수업 진행하실 땐 잘 진행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 찾아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첨언한다면 일단 선택된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죠. 네. 이게 본인 점수가 안 나오면 우리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외부 탓을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가 좀 안 나오다 보면 나는 완벽했었는데 저놈이 문제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 수험생들의 스타일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도 있고 좀 대기 만성형들도 있거든요. 죽어라고 점수가 안 나오다가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막 7월달 이후에. 심지어 좀 늦으신 분들은 9월 달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또 교수님 바꾼다든지 아니면 불신한다든지 너무 막 이렇게 다 내 탓이 아닌 것 같고 선생 탓인 것 같고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코너인데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파일럿 코너로 진행을 해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수험생 편, 합격생 편에서도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거나 탑3입니다. 아무거나 탑3. 제가 아무거나 하면 탑3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3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탑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탑3 이렇게 약간 딱 끊어서 약간 크게 아무거나 탑3 좋아요. 자, 주제를 보시고요. 우리 청취자 애칭 생긴 거 아시죠? 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부메랑 부동산은 메가랜드랑 해서 우리 부메랑 회원님들, 부메랑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주제,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댓글 남겨주세요. 016타 시험 준비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탑3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탑3. 굳이 3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우리 도님 같은 경우는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정말 듣기 싫었다 하는 말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공부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 공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냅두는 게 낫다.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 옆에서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네. 잘 되냐.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락도 잘 안 되니까. 안부 전화처럼. 핸드폰에 집에 두고 다니니까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그러면 잘 돼가고 있어 이러는데 약간 핸드폰을 가다가 독서실 갈 때 아예 안 가져가셨나요? 네, 저는 집에 두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집에 간다 그러면 그때 잠깐 보고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집 가까운 독서실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휴대폰은 집에 있고 밥 먹을 때면 집에 가서 카톡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네. 또 듣기 싫었던 말.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제 주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60점만 넘으면은 합격이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좀 방향이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그걸 못하냐 약간 합격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무시하는 식으로 다시 무시하는 쉬운 시험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싫더라고요. 60점 되는 시험 뭐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안 해봤으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말 싫어요. 아마 이상원 쌤이 계셨으면 그런 사람들이 입을 찢어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이는 어떤 게 듣기 싫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공부하라는 말이 가장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알아서 하거든요. 이게 사실. 솔직히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제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이해해요. 네, 뭐 진짜 할 건 다 하고 저러나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머리 이미 다 계산 끝내놨거든요. 전 진짜 제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놀 거 다 최대한 챙기면서 근데 공부하라는 말 좀 듣기 싫긴 해요. 누가 많이 했어요? 예, 밖에 계신 두 분. 또 어떤 말이 듣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 진짜 걱정돼서 그냥 너 떨어지면 뭐하게? 약간 이 말이 좀 싫었어요. 이것도 입을 찢어놔야 되겠네. 친한 친구가 이제 그런 말 했는데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그 말 듣고 지금 입 닫고 있으라고 상상하기 싫으니까. 진짜 상상하기 싫다고. 그런 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 공부 잘 돼가느냐. 60점 시험인데 뭐 그거 뭐 안 돼? 뭐 이렇게 약간 무시하듯이. 그리고 공부 언제 넣어? 떨어지면 큰일 나 너. 뭐 이런 거. 생각만 듣기 싫네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우리 그 부메랑 회원님들도 댓글로 나는 공부하면서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아니면 이 소리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싶은 댓글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선배된 입장으로서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거든요. 나는 진짜 자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고득점 합격생, 최연소 합격생으로서 시험 꿀팁, 예를 들면 뭐 시험장에서는 이거 가져가면 좋다, 아니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나만의 꿀팁 같은 거 탑3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댓글도 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우리 도원님부터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시험장 갈 때라든지 꿀팁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매달 그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하는 전국 모의고사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일 이렇게 교수님들이 주시잖아요. 그런 문제 푸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진짜 실제 시험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지 시간이 부족한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간 배분하면서 실제 시험에 하는 것처럼 응시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또 뭐 꿀팁을 주신다면? 그리고 예상 문제 풀기. 문제 풀기.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빠뜨리지 말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 문제 단계를 이렇게 빼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다 챙겼거든요. 그걸 다 챙겨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님 고득점의 비결은 중간중간 어떤 과정이든 생략하지 않았다. 생략 안 하고 거기에 더 플러스로 챙겨서 하려고 했어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받아보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구석에서도 봤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죠. 맞아요. 개론도 보면 97.5점 맞으려면 거의 100점 가까이 맞은 거거든요. 보면 진짜 거의 아마 맥그랜드에서 나왔던 문제는 거의 한 문제도 안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그 정도 점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정말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굳이 고득점 맞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모든 문제를 다 푸냐,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험 볼 때 더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난 그렇게까지 해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더 많이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 게 몇 월 달에 본인의 합격을 이제 그러니까 나는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셨나요? 7월 달쯤 7월 달쯤. 진도 다 나가고 이제 모의고사 챙기고 그러면서 그때쯤에 그때 받아들었던 모의고사 점수 혹시 기억납니까? 평균 점수로 환산한다면? 기억은 안 나는데 안정권 점수가 나왔죠? 네, 다 잘 봤었어요. 7월 달에는 아직 시험이 한 3,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나는 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구나. 멋있다. 진짜 멋있네. 우리 동현이가 이제 우리 후배 수험생들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는 좀 좋은 방법이다 하고 들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탑3. 일단 첫 번째로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풀어봤던 문제여도 계속 풀어보면 좋겠어요. 한 몇 번 정도 풀면 좀 더 좋겠어요.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다다익선. 진짜 다다익선으로 풀리는 만큼 푸는 만큼 좋은 거니까 꼭 기출 문제 많이 풀면 좋겠고, 이제 처음에 기출 문제 풀 때 저도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 그랬는데 이제 이론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그 상태는 솔직히 많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어느 정도 외우고 기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정도가 있고.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기출은 일단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 네. 다다익선 최대한 많이 푸시면 좋다. 몇 번 푸셨나요 혹시? 저 기출 문제 한 4번 5번 돌렸던 것 같아요. 많이 왔구나. 네. 우리 이거 배틀 한번 해볼까? 의원님은 기출 몇 번 푸셨어요? 한 9번 푼 것 같아요. 그게 단원별로 모아져 있는 그 있지.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게 있고 회차별이 있어요. 그거를 4번, 5번 나눠서 풀었어요. 동일 기울지만 많이 푼 거야.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9번. 그리고 기출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이론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또 못 믿으실까 봐 제 1차 준비했을 때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시간이 4개월밖에 없었잖아요. 저 그때 처음 준비하니까 동형이랑 백선을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이제 2차를 벌였는데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제만 봤어요. 메가랜드 거. 1차, 2차. 1차 거. 민법이랑 이제 학계론. 그래서 그거 일주일 전에 진짜 한 7번씩 본 것 같아요. 계속 봐가지고. 너 또 지금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야? 4-5번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9번 하니까 갑자기 2년 전 기억을 소환해서 7번, 8번. 기출 문제 진짜 많이 보면. 제가 이렇게 꿀팁을 이렇게 두 분한테 들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던 얘기, 그리고 내가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을 너무 쏙쏙 이렇게 정말 잘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너무 할 말이 없네. 원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리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 탑3. 메가랜드에서 가장 좋았던 합격 시스템 탑3입니다. 가장 좋았던 시스템. 중복돼도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전국 모의고사. 두 번째는 평가단이요. 평가단. 평가단이 매주 전 과목을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자기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어딘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기에도 좋고 긴장감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평가단이랑 메꾸라. 메꾸라. 왜냐면 이게 맨날 그 인터넷 강의 공부와 관련된 내용만 계속 보다가 이제 메꾸라가 뜨면은 중간에 휴식도 하면서 웃으면서 보고 저는 이게 가장 재밌었거든요. 공부하면서. 메꾸라가 또 내가 진행했으니까. 그럼요. 잘하잖아 내가. 교수님이 진행했으니까 본 거죠.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메꾸라. 그러면 메가랜드 가장 좋았던 시스템은 전국 모의고사, 그다음에 평가단, 그다음에 메꾸라. 세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메꾸라. 복 받을 겸. 우리 동현이는 메가랜드가 가장 좋았던 학습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모의고사. 모의고사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메가틴공. 저는 못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정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소속되고 싶어서 참 안타깝구나. 안타깝구나. 메가틴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느껴지네. 그리고 동형이랑 백선 그거 2차 때 돈 많이 받았거든요. 1차는 못 봤지만 몰라서 못 봤던 거잖아요. 네, 몰라서 못 봤는데 이제 알고 나서는 그 두 개도 꼭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동형. 두 분 얘기의 공통적인 건 일단 전국 모의고사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풀이 쪽을 많이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평가단 아까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기출은 아까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문제 쪽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들고 그리고 간간히 시간 나실 때 맥구라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주제 이것도 우리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런 데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교수님 탑3 요거는 저는 좀 빼고 이제 너무 제 위주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쌤 서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이 교수님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탑3 요거 세 분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도훈님부터. 저는 일단 이상공 교수님. 이상공 쌤 재밌죠. 실제로 봤죠? 네, 설명회 때 뵀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리고 김상진 교수님. 상진 교수님 나이스 브라보. 최희대 교수님. 최희대 교수님. 네. 또 우리 그 동현님은요? 전 고상철 교수님이랑 고상철 교수님. 그리고 이송원 교수님 이상철 교수님. 그리고 이제 황전선 교수님이요. 황정선 교수님. 네. 황정선 교수님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잠깐만 이제 휴대폰 한번 제가 어디 있지? 네. 고상철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네. 고상철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갑니다. 네. 여보세요. 형님. 좋아요. 종호입니다. 나 지금 밥 먹으러 왔어, 어제야? 밥 먹으러 왔어요. 잠깐 우리 한 2, 3분만 통하면 되는데 우리 맥브라 촬영 중인데 이 고3 합격생이 형님 수업을 듣고 합격을 했대요. 고3? 예, 고3 합격생 이름은 민동현인데 민동현? 예, 동현이한테 이거 고3 작년에 1차를 합격하고 이제 갓 20세 된 지 한 20일 된 친구인데 21세 된 거야? 21세 된 거야? 아니 20세 된 거야 20세. 만 20세? 예, 형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 말씀 스티커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20살 된 거야? 20살? 네, 이제 20살 됐어요. 근데 저번에 정보를 했대? 그러니까요. 부동산에 또 이제 고상철 나오는 거 아니야?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럼 일단은 자격증 땄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학과나 뭐 이런 데 공부를 해야겠네. 네, 지금 수능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네. 나중에 학교 다니면 내가 건대 쪽하고 인하대 부동산 석사랑 박사 강의하거든요? 네, 저 목표도 건대 부동산학과여서. 그래? 그럼 네. 계속 볼 수도 있겠는데? 꼭 가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일단. 네. 그럼 오늘 레코드 촬영하러 온 거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축하하네. 나중에 내가 오늘 하는 날이었으면 갔을 텐데. 교수님 사랑합니다.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교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형님. 좋아요. 요 나중에 우리 요 친구 내가 술 한잔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술 한잔 먹어도 되겠네. 술 한잔 사주기로 했고 앞으로 이게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라서 뭐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줄 수 있으면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오케이, 알겠어. 예, 전화 통화 감사드립니다. 예. 전화 통화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왜 예전에 방학 전에 저희 때는 항상 축제처럼 뭘 했었냐면 이제 일과표라는 걸 작성했었거든요. 이게 컴퍼스라고 알죠? 네. 컴퍼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고 몇 시부터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일과표를 갖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붙여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두 분 이제 아마 그 합격자들의 하루 일과표가 좀 궁금할 수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이게 우리 라디오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눈을 딱 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독서실 가서 이런 일과표를 갖다가 눈에 좀 그려지게끔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훈 씨부터 일단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부터 음악이 깔릴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 8시 반 넘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9시까지는 독서실에 가서 밥을 먹고 밥 안 먹고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 2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때 집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한 3시쯤 오겠네요. 네. 그리고 한 6시 반, 7시 되면은 헬스장으로 운동을 가요. 저녁 먹는 대신에 헬스장을 가서 이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2시간이나? 네, 줄인 거예요. 하고 그리고 다시 독서실로 와서 배고픈 걸 참고 공부하고 그러고 한 그때도 집 갈 때 다른데 뭐 12시나 1시 그때 가면 그때 밥 먹고 그렇게 자고 하루에 운동을 안 한 적은 거의 없었고
한 시험 보기 3개월 전, 2, 3개월 전까지는 저녁에는 늘 운동을 갖고 원래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고, 근데 한 시험 보기 한 달 전? 한 10월부터는 좀 달랐던 거는, 그때는 이제 엄마가 김밥을 맨날 싸줬어요. 그래서 김밥 싸줘서 9시에 가서 공부하고, 그때는 4시에 김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집에 안 가고. 김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때는 운동도 안 갔어요. 운동도 그냥 쉬고 그냥 쭉 공부하고, 그러고 10시 반 11시쯤에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8시 반에 일어나서 한 1시 2시쯤에 자는 게 하루 일과하고, 독서실 하고 운동 빼고는 다른 건 전혀 한 게 없네요. 그죠? 밥 먹는 거 외에는. 네. 그럼 하루 순공이라고 하죠. 순공부 시간은. 근데 그것도 딱히 안 쟀어가지고. 네. 평균적으로는 한 10시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운동을 계속 했던 이유는?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원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공부하느라 포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보다는 공부를 선택을 했었죠. 시험 보기 전에는. 그 시간도 아까울 것 같아서 공부하자 해서 그때 하고, 지금 다시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 고3 합격생 민동현님의 하루 일과표는 몇 시에 시작됩니까, 아침에? 아침 8시에 이제 딱 눈을 떠요. 8시에 최대한 잠을 많이 자려고 8시에 눈을 떠서, 저 아침밥을 원래 안 먹어가지고 이제 바로 샤워를 하고 이제 아침 샤워를 해? 네, 아침 샤워하고 가요. 샤워를 하고 이제 바로 학교로 등교를 하죠. 몇 시까지? 학교가 4시 50분 정도까지. 등교해서 4시 50분까지? 네, 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중개서 공부를 못 하는 거죠? 네, 초반에도 못 하고 이제 좀 후반에 몰래 이제 그렇게 계속 했고 4시 50분까지 하다가 학교를 해서 커피도 이제 한 잔 사서 독서실 올라가면 이제 한 5시 20분에서 5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밥은? 밥은 공부하다가 한 7, 8시쯤에.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때 먹고 다시 독서실 와서 또 공부하다가 이제 집을 한 1시 정도쯤에 갔던 것 같아요. 12시에서 1시. 평균적으로 1-2시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셨네요, 두 분 다. 그죠? 그리고 8시, 그러니까 뭐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네요, 두 분 다. 네, 저 초반에는 막 3시, 4시까지 집 가서도 더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밤 공부가 좀 더 잘 됐던 스타일이신 건가요? 아침에는 좀 피곤하니까. 아침에 정신 차리고. 전 슬럼프 극복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한 9월쯤에 이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다시 집에 와서 한 새벽 4, 5시까지 또 하다가, 그때 근데 학교에서 잤어요. 그때 대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잤어요. 그 수업 시간에? 네, 학교에서 어차피 못하니까 어차피 나 학교 성적으로 대학도 안 가는데 죄송하지만 자야겠다 이러고. 쌤들 안 깨웠어요? 깨우는데 다시 잠들었어요. 네. 학교에서는 내놓은 동현이. 네, 학교에서 그렇게 자고. 네. 오케이. 메꾸라 특별편. 진짜 특별한 시간이었고, 저도 참 보람된 시간이었는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분 메꾸라에 출연하게 된 소감. 동현이는 소감 어땠어요? 일단 뭐 제가 특이 케이스인 건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인터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정도로, 출연하게 될 정도로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난 좀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네. 뭐 또 처음 봤잖아, 나. 예. 어땠어요? 생각했던 거 정말 그대로죠. 정말 재밌으시고. 그래? 네. 그래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연락 자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쪽에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오늘. 도훈님은 출연 소감이 어땠었는지? 저도 막 공부하면서만 봤던 메꾸라에 나오게 돼서 너무 지금도 되게 신나고 너무 즐겁고, 교수님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메꾸라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시청해 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수험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응원 한마디씩. 이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고득점, 좋은 기운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제가 항상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기운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좋은 기운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좋은 기운, 합격 좋은 기운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요거 우리 돈님부터 한번 요 카메라 보시고 이제 후배님들한테 응원 메시지 34회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공인중개사 시험은 꾸준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고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같은 거 던지시죠. 화이팅! 그리고 우리가 고3 합격생 동현이도 우리 후배 수험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주면. 일단 처음에 정말 생소한 내용들일 텐데 저도 정말 생소했거든요. 저도 이제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점수가 이제 점점 올라갔는데 슬럼프 없이 꾸준하게 정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손도 한번 화이팅! 오늘 두 분 이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메가랜드가 그리고 또 저 이종우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요 메가랜드 땅땅TV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DJ 쫑디는 이만 물러납니다. 메꾸라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어요.